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 불안과 공허함,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패턴들, 그 뿌리가 혹시 어린 시절에 당신에게 닿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짊어진 아픔이 단순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침묵 속에서 대물림된 유산이라면 어떨까요? 수십 년간 강한 척 해야 했던 시간들 아래 묻혀버린 진실이라면요. 트라우마와 인간 발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가보르마테 박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의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당신이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용기 내어 마주하기 전까지 남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온몸으로 느꼈던 그 진실을 바라보기 전까지 진정한 치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심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슬퍼하고 느끼고 온전히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성하고도 민감한 영역, 바로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의 관계, 당신의 머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깃들기를 축복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피를 흘리는 상처가 있고 속삭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가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평생 그 상처가 없는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인들, 겉보기엔 강하고 유능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조차 말 못할 아픔을 내면에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번아웃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는 착한 사람 증후군, 혹은 원인 모를 가슴의 답답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죠.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보르마테 박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트라우마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은 종종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서적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는 누군가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바로 그 경험입니다. 어머니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혹은 자신의 고통에 압도되어 있을 때 아이는 적응합니다. 그들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엄마를 돕는 아이, 존재감 없는 아이, 혹은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고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감정,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우리의 몸은 우리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긴장, 원인 모를 질병, 혹은 스스로를 망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함의 형태로 말이죠. 그렇게 침묵은 병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될 때까지 스며듭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과 보호, 그리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기를 원했던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하는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가장 교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불렀던 것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는 과로에 시달렸거나 늘 불안해했거나 감정 기복이 심했거나 혹은 그저 정서적으로 곁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을 자녀가 아닌 파트너처럼 의지하며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것이 조건부 사랑이었을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엔 따뜻했다가 다음 순간엔 차가워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치 일기예보를 살피듯 어머니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보기엔 학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삶처럼 보이고 가정처럼 보이고 정상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고도의 기능을 하는 생존 상태였습니다. 신경계는 늘 경계태세였고 마음은 온전히 이완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버려야만 했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이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와 함께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고통과 함께 얼마나 여러 번 홀로 남겨졌었나요?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나요? 생존이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 당신은 수년이 흐른 뒤에야 그 대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쉬는 것이 불안해서 일과 성취를 멈출 수 없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에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때 정상이라 불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비록 사랑의 행위였을지언정 동시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진실을 마침내 바라봐야만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있기로 선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중독,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온 의사 가보르마테 박사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지 기억 속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면역계에,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와 호흡 방식, 특정 대화를 앞두고 위장이 뭉치는 느낌, 평정심을 유지하려 할 때 턱을 꽉 깨무는 습관, 그리고 특정 사람들, 특히 가족과 함께한 후에 느끼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영혼까지 지쳐버린 듯한 탈진감으로 나타납니다. 마테 박사는 자가면역 질환, 만성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지어 암의 배후에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종종 정서적 억압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명백한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애착과 진정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아이는 언제나 애착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어머니와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버려야 했다면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그 적응의 결과를 질병으로, 불안으로, 중독으로, 그리고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깊은 단절감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했을 수도, 존경받을 수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마치 생존 자체가 당신의 성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결코 존재할 기회를 얻지 못한 또 다른 당신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의 몸이 대신 짊어져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당신이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코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연민 어린 눈으로 당신의 고통의 기원을 명확히 바라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일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감과 같지 않습니다. 안전함과도 다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과도 다릅니다. 어머니는 매일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2개의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감정을 유난 떤다며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이 기댈 사람이 필요할 때 오히려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기댔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흡수할 뿐입니다. 어머니의 불안은 당신의 것이 되고 어머니의 분노, 두려움, 슬픔은 마치 물려받은 날씨처럼 당신의 뼈 속에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울지 않는 법, 요구하지 않는 법,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거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따뜻함의 부스러기에도 감사하면서 그와 함께 날아오는 날카로움은 삼켜버리는 수능적인 아이가 됩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여기서 본질적인 구분을 합니다. 상처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정서적 조율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 말입니다. 조율이란 부모가 당신을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수치심을 주거나 그것을 자신들의 문제로 만들거나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게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단순히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악하거나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부터가 한 번도 제대로 조율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짊어진 채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보살핌과 의무감, 그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같은 말들로 포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항상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당신은 연기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어지러운 내면을 숨기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버전의 당신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에 접근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사랑과 정서적 안전을 혼동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직업을 갖고 어쩌면 당신만의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필요한 모습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때 당신이었던 그 아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목소리로서, 일련의 자동적인 반응으로서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안아주기를 갈망하며 거절이나 침묵에 움찔하는 당신 신경계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건 다 과거일 뿐이야. 난 다 극복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누군가 당신에게서 정서적으로 멀어지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나요? 왜 누군가 기분이 상한 것 같으면 과도하게 해명하나요? 왜 쉬거나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나요? 이것들은 성숙한 당신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에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어린아이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지금 당신의 직업에서, 당신의 양육 방식에서,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울지도, 중요한 질문을 하지도, 엄마, 나 무서워요. 엄마,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엄마, 당신이 원하는 내 모습 말고 그냥 나를 봐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 아이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착한 딸, 든든한 아들, 조용한 아이, 똑똑한 아이, 혹은 평화주의자가 되는 법을요. 각각의 적응 방식은 훌륭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전략들이 오히려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기쁨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치유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생존 전략과 사회적 조건화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내면의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결코 받지 못했던 연민을 마침내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판단도 분석도 아닌 그저 따뜻한 함께 있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두려움과 함께 앉아주고 그 슬픔을 목격해주고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 건줄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이 직접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여주기 전까지 그 아이는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감정적 격발,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릴 때 진짜 나로 사는 것이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예민함, 분노, 의존성, 창의성, 혹은 진실함이었을지 모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당신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당신과 어머니 사이의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세웠습니다. 더 용납될 만하고, 더 소화하기 쉽고, 더 사랑스러운 버전의 당신을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거짓 자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전략이 종종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성취자가 되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은 사회에 잘 적응하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용한 아픔, 내가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 만약 연기를 멈추면 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명확히 말합니다. 거짓 자기는 살기 위해 만든 자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든 자다. 그것이 어린 시절 당신을 보호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의무감과 혼동합니다. 연결을 갈망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거짓 자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결코 진정으로 만족스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조건적이고 당신이 그 가면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했나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어떤 부분을 숨겨야만 했나요? 거짓 자기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감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삶의 이 장에서는 그 가면을 조각 하나하나, 패턴 하나하나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침묵당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무시당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의 눈, 사랑의 눈이 아닌 진실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나에게 생명을 준 여성에 대한 불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안아주고, 먹여주고, 당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최선을 다했던 그분에 대한 배신처럼요. 하지만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묘한 고통,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당신이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가족체계 이론가들이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희생해서라도 부모를 보호하려는 깊고 무의식적인 헌신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변호하고 고통을 축소하며 말합니다. 어머니도 힘든 삶을 사셨어. 잘 모르셨던 거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다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평화를 유지하게 하지만 후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이상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하기 위해 어머니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슬픔을 위한 공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슬픔을요. 결코 찾아오지 않았던 안전함, 결코 오지 않았던 정서적 조율, 당신이 가졌어야 했지만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한 슬픔을요. 그것은 쓰라림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성숙으로 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둘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당신의 진실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에게 필요했지만 결코 갖지 못했던 어머니를 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들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도록 배워왔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만 한다고 배웠던 대상, 바로 어머니를 향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느끼라고 요구합니다. 그저 예의 바른 감정뿐만이 아니라 분노, 죄책감, 슬픔 같은 감정들까지도요. 이것들은 미성숙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현실이 충족되거나 비춰지거나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연스럽고 지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이였을 때 우리는 감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절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슬픔은 감당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슬픔을 안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죄책감은 우리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 잘못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미소와 완벽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행동 아래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지금 그 묻혀버린 감정들은 증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탈진, 불안, 우울, 착한 사람 증후군, 그리고 공허함으로요. 가보르마테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의 억압과 진정한 감정의 억제는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머니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안전하고 의식적이며 연민 어린 방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당신의 일부에 대해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도 괜찮지만 그 죄책감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이 감정들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허락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십시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억압이 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정말로 마주하면 엄마를 잃게 될까? 이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평화를 지키고 남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진실을 희생해서라도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을 때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를 끊지 않고도 그 고리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은 치유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계는 변화합니다.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승인을 구하는 어린아이로서 어머니와 관계 맺는 것을 멈추고 건강한 경계선과 정서적 자각,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가진 성인으로서 관계 맺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힘든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특정 역학관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도 그녀가 되어줄 수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애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이라는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비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통의 대물림은 나에게서 끝낸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고리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결코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갈망했던 정서적 깊이를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에게 되어주지 못했던 부모가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관계 안에서 정서적 안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닌 온전함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과 관계 맺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자유는 어머니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맞바꾸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협상하는 것을 멈추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성인의 사랑은 당신이 작게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처 주위로 삶을 구축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성공으로 덮고 관계, 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심지어 영성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난 잘 컸잖아. 와 같은 이야기로 상처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종종 조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건드리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비통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인 양 계속해서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은 그 주위에 세워진 거짓 자기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은 사랑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만 했다는 환상입니다. 상처 그 자체는 그저 당신 이야기의 일부일 뿐 당신을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라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치유는 필연적이 된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아픈 것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민과 존재감, 진실로서 그것을 목격할 때 당신은 당신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처받았던 것이고 이제 당신은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보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동의나 가족의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짜를 느낄 수 있는 당신 자신의 용기, 그리고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는 용기뿐입니다. 당신은 생존 그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 온전함,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나는 이제 고통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고 그 너머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